우선은 역함수 그러면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나는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우선은 1대1 대응이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함수를 생각을 하면 y는 x 더하기 1 같은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나는 얘를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요 대응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fx는 y라고 쓰는 게 그냥 f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것에 f의 인버스에 y를 대입하면 x인 거니까 나 이 함수의 식을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생님 얘가 xy인데 다시 얘가 f 인버스라고 따졌을 때 정의역이 y가 되고 x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xy가 바뀐 걸 말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봐봐. 1일 때 2가 되지. 그러면 f의 1이고 2인데 역대응 관계에서는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1이 되는 관계라는 거야. 맞아? 그럼 나는 불편해서 f의 인버스를 g라고 치환을 할래. g라는 얘도 함수인 거잖아. 역함수도 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를 대입하면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나 함수의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안 될까? 이 말인 거야. 얘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하면 몇인데? 그럼 결국에는 여기하고 xy가 뒤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뒤바뀐 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나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하고 x가 서로 체인지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선생님 x하고 y가 바뀐다는 거는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나는 y는 fx에서 얘를 y축으로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대칭 이동된 식이 나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대칭 이동을 한 식이 나와.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xy를 바꿔야 되잖아. 두 개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역함수는 결국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면서 xy를 바꿔볼게요. 여기 봐봐.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결국은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하고 y를 바꾼 이 식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역함수는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x 자리가 되는 거고 얘는 y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게 f 인버스구나. 그럼 이렇게 쓰니까 좀 보기 안 좋다. 그치?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 x-1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됐어? 그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의 인버스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f 인버스라고 쓰면 x-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알았어? 역대응 관계에서 얘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역함수 1대1 대응 함수를 나는 역함수를 구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1대1 대응 관계가 되면 이때의 성질은 xy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xy를 바꿔주는데 xy를 바꿔주는 건 기하학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이루더라. 그치? 그리고 xy를 바꾼 후에 예쁘게 y는으로 고치면 f의 인버스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1은 어떻게 생겼어? x-1은 y 절편과 x 절편이 1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그래프 아니야? 아 진짜네.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 겹쳐지네. 이해됐어? 요런 위치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 요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것에
y는 x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xy 바뀌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이런 관계가 있대. 이해됐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교점인 이런 점이 있어. 그러면은 이 점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네? 그치? 이런 게 힌트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2,1이야. 예를 들어서 5,7이야. 예를 들어서 요 점이. 그러면은 요 점에 대응하는 대칭인 점의 좌표는 7,5겠네요. 그치? 이렇게 그래프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함수를 첫 번째 어떻게 한다? xy의 위치를 바꾼다.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프를 보면 102쪽의 하단에 보시면 y는 x가 되도록 하는 거 선생님이 그려놨죠?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요거가 대칭 관계가 된다는 거는 모든 대응하는 점을 따졌을 때 얘가 거리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y는 x에 대해서. 왜냐면 접으면 겹쳐줘야 된다면서. 그럼 그래프가 조금 그렇지만 요거하고 요 점에 대응하는 관계도 접으면 완벽하게 겹쳐줘야 되는 거니까 길이가 동일하게 같아야 되겠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요런 거예요. 그러면은 막 공식도 있어. 역함수의 공식 구하는 게 너무 단조롭잖아. 좀 유치하니까 그런 건 안 넣었어. 알겠지? 그냥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역함수는 선생님 하나 해볼게요. 여기 봐봐.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는 모든 함수일 때 다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유무리 함수를 할 거거든. 그럼 유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이제 그때 이제 쓰려고 선생님이 지금 역함수 여기다 이제 넣은 거야. 1, 2차 함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y는 x의 제곱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럼 역함수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근데 구간을 정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정역의 범위를 양수라고 정했다? 그러면은 선생님 얘를 양수인 구간을 그렸더니 얘는 증가 감소가 반복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 증가만 하는 증가함수인 거지. 됐어? 이렇게 구간을 일부 정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것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대칭인 걸 그릴 수 있겠지.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x하고 y가 바뀐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xy를 바꾼 거야. 역함수. 그 다음에 y는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뭐만 되는 거야? 아, 역함수는 x만 되지. 그치? y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는 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 대응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다음 시간 이제 할 거야? 무리함수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대.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하나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해도 해볼 건데, 자, 우선 182번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볼까? 182번 선생님 골라볼게. 182와 184번 두 문제 지금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이거 선생님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풀 시간을 15분 정도 줄게. 그 다음에 풀이 쭉 하자. 자, 그러면은 요 함수에서 이제 같이 볼게요. 자, 182번 보겠습니다. 182번에 fx가 다음과 같대. 제대로 풀려면 그래프도 그려주면 좋겠죠. 어떻게 그려주면 좋아? x가 이런 끊겨져 있는 함수를 조각함수라고 해요. 시그니처 함수라고 하는데 x가 0을 기준으로 끊겼네요. 둘 다 0을 대입을 해봤더니 둘 다 함수값은 1로 동일했대. 그런데 x가 0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간대. 그치? 위에 있는 식을 따져보면 사실 y는으로 쓰면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는 0,1이면서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얘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배웠지. 한 번 2차 함수를 배웠으면 무조건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해와야 돼. 이제 앞으로는. 내가 1차 함수야? 여기 이제 복습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 1이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근데 x가 음수인 구간만 그려달라는데 그러면 음수인 구간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우리 2차 함수의 특징상 얘가 증가함수가 얘는 증가함수네 감소함수네 라고 했듯이 얘가 구부러져 있어도 감소함수인 거예요. 반복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G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대. 그럼 G라는 함수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선생님 나 다 안 구하고 G에다가 인버스의 마이너스 5를 대입하라는 거네요. 그리고 F의 인버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G라는 함수에 5를 대입하면 X자리에 5를 대입하고 Y는 얼마야? 를 묻는 거겠지만 여기에 F의 인버스라는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Y가 마이너스 5일 때 X는 몇이야? 역으로 이걸 묻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5 선택 당했대. 얘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5일 때 역함수로 가면 얘는 x가 몇이야?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5가 될 때 x의 짝꿍.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때 x 몇 나왔냐면 마이너스 3이고 x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아, 이 네모 박스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래요. 됐어?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도 사실 돼.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0보다 작을 땐 여기다 넣는 거라면서. 그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사실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자면 얘가 뭐가 돼? y가 마이너스 3일 때 x는 몇이야? 그게 이 연두색 박스가 의미하는 건 x의 값을 묻는 거죠. 그럼 봐봐. y가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는데 y가 마이너스 3이려면 x가 뭐가 나와를 묻는 거네. 그치? 아, 그럼 여기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해야겠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결국에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x는 좌변으로 가지고 오고 상수는 우변이어서 x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중에 양수 부분이 여기 하는 거지. 그래서 x는 2네. 아, 얘는 2였구나 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사실 이해를 통해서 지금 해야 되겠지. 우리가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은 184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4번에 자, 여기에 그래프에서 이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F하고 G가 다음과 같대.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를 여기 대응관계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자, 문제에서 G하고 F의 서클에 3을 대입을 하래. 그리고 G하고 F의 인버스에다가 9를 대입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순서대로 끝자리부터 대입하는 거니까 뒤에서부터 대입하면서 합성함수 풀어내는 거고 F에 3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F라고 했어? X에서 Y로의 대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래프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응관계를 표현을 할 때 이런 기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Y에서 X로의 함수를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F3은 3이 선택당한 거니까 1이 될 것이고 G의 1은 6이 되네. 얘를 가로를 안 푼 상태에서 막 추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푸는 거야 항상. F의 끝에서부터 풀어내고 9를 대입하는 거니까 F의 인버스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Y가 9가 될 때 X의 값이니까 G라는 함수에서 Y가 9가 되려면은 그때 X의 값은 7이겠죠. 됐어? 또 Y가 7이 될 때 X의 뭐를 구하라는 거야?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6이 되겠지. 두 개의 합은 12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가 사실 남아있는데 우기함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기함수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우리 문제풀이 나가자.